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을 위한 알기 쉬운 고교학점제 강의를 맡은 서천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부장 지은성입니다. 오늘은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고교학점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제도에 이게 어떤 제도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왜 도입되었고 학생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고교학점제 제도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선택이라는 용어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고교학점제를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학교의 상황, 교원의 수급,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기간 동안 정해진 교육과정, 학교에서 짜놓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에 따라서 졸업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듣는 수업은 정해져 있고 시간별로 시간표가 학급별로 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며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수업하시고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요. 고교학점제는 여기서 차이점이 생깁니다. 어떤 차이냐? 아까 선택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합니다. 근데 어떻게 듣고 싶은 과목이냐면요.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직업, 그것과 관련된 과목을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용어도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학급별로 시간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별로 시간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운영되는 동안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개설되는 그 교실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된다. 그래서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가 먼저 고교학점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목표한 성취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존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이런 평가들을 종합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학기 말에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점수가 몇 점이든 상관이 없이 학생들은 이 과목을 듣고 이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이와 다르게 성취 수준 도달 시 학점 이수라고 지금 적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수업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점수의 총점이 그 교과에서 정해놓은 예를 들어서 교과에서 40점을 성취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40점보다 높은 학생은 당연히 성취 기준을 도달한 거니까 이수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40점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은 미이수라고 해서 이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그냥 미이수 처리하고 내버려 두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이제 미이수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성취 기준에 도달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고교학점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 졸업하는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교육과정과 이 고교학점제의 차이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이제 1년에 190일 수업 일수를 채우고 그것이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이어질 경우 이제 유급하지 않고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당연히 이 출석도 중요하지만 이 학점을 취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앞서서 이수, 미이수 기준을 통해서 이수할 경우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요. 1, 2, 3학년 동안 이 충분한 학점을 누적하고 그것이 이제 졸업 기준에 충족될 경우 그래야만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일수도 채우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즉 학업 이행에 대해서 책무성, 학생이 가져야 될 책임감이 부여되는 제도가 바로 이 고교학점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학생이 자신의
적성, 진로에 맞는 또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직업에 맞는 과목을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이제 정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내가 흥미있는 분야의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부분에 더 눈이 밝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에 더 활기차게 참여하고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고교학점제의 가장 중요한 이 필수적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게 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기 이전에 자신이 어떤 학과를 진학하고 어떤 진로로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것과 연계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과목을 선택하고 나서 그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 즉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 지원입니다. 학생마다 능력도 다르고요. 흥미도 다르고 적성도 달라요.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면은 이런 학생들의 개개인의 그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되잖아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이런 다양성을 좀 더 지원하고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교학점제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도 달라지게 될 거고요. 선생님, 그리고 학교도 지금과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무엇이냐? 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즉, 그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진학과 관련된 진로에 대한 부분 스스로 개척하고 그것을 이수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해야 이제 수업도 선택하고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교사 같은 경우는 다시 고교학점제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도 달라지고요. 교사 그리고 학교도 현행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로 나와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또는 어떤 학과로 진학하고 싶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 즉 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자기주도성을 이제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학교도 함께 변화하게 될 텐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와 덧붙여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과목을 선택했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주는 맞춤형 학습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학교의 역할이다. 자, 다음은 이제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년별로 이수하는, 수강하는 과목들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하나의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교과는 학생들이 듣는 일반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보시는 것처럼 자율활동, 담임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다양한 교과 수업 이외의 체험 활동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학생들이 듣는 과목인 교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듣습니다. 여기 교과 나와 있는 것들에서는 보면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통 교과 보면은 이쪽에 공통 과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꼭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이 공통 과목,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공통 과목을 1학년에 편제함으로써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일반 선택 과목을 1학년 때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이 과목은 2학년 때 꼭 들어야 된다라고 지정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과목들,
즉 이 과목은 이제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이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교과 각각 어떤 과목들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학년 수강 과목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야 될 과목들. 자, 공통 과목은 이런 게 있네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학생들이 1학년 때 꼭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이런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이외에도 음악미술, 체육과 같은 체육예술, 그 다음에 정보, 한문, 진로와 직업, 기술과정과 같은 생활교양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들도 과목을 구분 짓자면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통 과목은 모든 학교에서 다 고등학교에서는 다 똑같이 1학년 때 듣도록 했을 텐데 이 체육, 예술, 생활, 교양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2학년, 3학년 때 수강하는 과목들입니다. 2, 3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이렇게 개설이 돼요. 그럼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기본적인 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일반 선택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들이 국어 하나가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도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도 영어 원투,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도 한국지리, 경제, 정치와 법, 다양한 사회 분야의 과목들 총 8개 과목이 있는데요. 일반 선택에서 분야별로 나누게 되고 과학 같은 경우도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게 됩니다. 생활교양 같은 경우도 한문과 일본어, 중국어 외에 제2외국어 같은 이런 과목들이 일반 선택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들을 기본으로 하는데 과목명들을 보시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 또는 진로에 조금 더 적합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은 2학년 때 국어에서 이제 뭐 독서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듣게 되고 3학년이나 아니면 2학년 2학기 때 보통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이수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심화된 과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과학 같은 경우도 물화생지 원 과목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었으면은 이것과 이어서 투 과목이 이제 진로 선택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이 되겠죠. 국어,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로 기하, 경제, 수학, 뭐 고전 읽기, 영미 문학 읽기 조금 더 심화된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다. 체육예술, 생활교양 과목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심화된 내용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전문교과입니다.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전문교과를 교육과정에 편성을 해도 운영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 전문교과 원투를 이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진로 선택 과목과 성향은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과 마찬가지로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국제계열, 국제정치, 국제경제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정치나 경제 쪽으로 그 과목, 그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정말 전문적인 과목이 이 전문교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과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이 과목을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는가? 당연히 뭐 일반 선택 과목보다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좀 더 심화된 과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과목의 심화뿐만이 아니라 평가와 평가의 기록 방법이 다릅니다. 즉, 수업을 듣고 시험 보고 최종 학기 말 나오는 결과가 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그 기재되는 방법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달라요. 먼저 일반 선택 과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상대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보면은 학생들이 시험 보고 수행평가된 총 점수가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석차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석차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학생들이 100명이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100명 중에 성적 상위 4%, 즉 1등부터 4등이 되겠죠? 그 학생들이 1등급. 그 다음 단계인 7%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5등부터 12등까지 이 학생들은 2등급. 그래서 내가 시험을 100점 맞고 90점 맞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얼만큼 잘 봤는지 이 상대적인 비율 그것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 수능도 이렇게 웬만해서 수능도 영어를 제외하고는 이제 등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으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원점수 그리고 A, B, C 성취 수준 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평가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평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의 점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90점을 맞았는지, 80점을 맞았는지, 70점을 맞았는지 이것을 이제 A, B, C 등급으로 이제 등급이로 A, B, C 성취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놓은 것이 진로 선택 과목이다. 그래서 이제 표기될 때도 학생이 A를 맞았는지, B를 맞았는지, C를 맞았는지 생활기록부에 표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이다.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해놓은 것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차이점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과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고교학점제를 적용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과목 개설 안내에 대한 책자들 PDF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유튜브 영상 영상 설명에 링크 달아 드릴 건데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책자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목 선택 안내, 과목 개설 안내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적분, 고정과 윤리, 과목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과목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런 과목을 이런 과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이런 과목을 이수했을 때 어떤 학과, 어떤 직업으로 나아가는데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이제 고정과 윤리에는 이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목표, 내용 체계 이걸 통해서 고정과 윤리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알 수 있고요. 고정과 윤리에 대한 관련 과목 위계 적혀 있죠. 1학년 때 통합사회를 듣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화, 한국지리 또는 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이런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이것과 연계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고정과 윤리에서 다루게 된다. 그럼 고정과 윤리를 들었을 때 어떤 학과에 유리한지, 어떤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적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책자를 봄으로써 내가 어떤 학과, 어떤 직업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은 고1을 위한 고교학점제 워크북 반갑다 충남 고교학점제라는 책자도 이제 충청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은 게요. 이 책도 이제 넘기다 보면은 학과 관련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인문 계열, 자연 계열 또는 의학 계열, 공학 계열 이렇게 해서 계열별로 이제 학과들 적혀져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관련 학과 나와 있죠? 이 관련 학과와 이 관련 학과를 가기 위해서 들었을 때 유리한 과목들, 조금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이제 계율을 정리해 놓은 책자입니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제일 위에 있는 국어국문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이제 국영수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탐구 과목 중에 과학탐구, 사회탐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대부분 사회탐구로 되어 있죠. 사회 과목들. 그 다음에 생활과 교양에서는 철학, 논술, 제2외국어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 조금 더 학생이 이 진로에 대한 부분을 또는 진학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과목을 이수하면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국어 언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른 이제 영미문학 읽기, 뭐 미적분 이런 부분보다는 심화 국어, 고전 읽기, 국어와 관련된 내용들 이수하면은 훨씬 학생이 진학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지금 책자에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살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서부터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들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실제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입학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어떻게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까지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1학년 때는 이제 공통 교과잖아요.
그래서 꼭 이수해야 될 과목을 듣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사실상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짜놓은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때 될수록 이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자, 먼저 첫 번째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을 누가 마련하느냐? 처음에는 학교에서 이런 틀로 학생들이 2, 3학년에 진학해서 과목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큰 틀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과 그와 관련돼서 어떤 활동들, 1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들을 시켜서 진로에 대해서 준비하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제 마련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틀을 학교에서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기초적인 틀을 마련을 했으면은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라 그랬을 때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선택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진로와 적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내가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학과로 진학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겠다 명확하게 짜여져 있는 학생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목을 선택하기 이전에 학교의 차원에서 진로와 학업 설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운영을 합니다. 학교에 있는 진로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 진로 상담, 그리고 어떤 진로 적성, 어떤 이 학생이 무엇에 흥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성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운영을 통해서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 또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2학년, 3학년 동안 어떤 과목들을 이수할지에 대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후에 실제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돼요. 수강 신청 이전에 당연히 선생님들은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이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어떤 학과로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듣고 학생들은 잘 기록을 해 두었다가 이제 수강 신청 때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 조사 과정에서는 저는 2학년, 3학년 때 이런 과목을 듣고 싶으니까 학교에서 개설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런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설이 가능한 과목과 개설이 어려울 수도 있는 과목을 구분을 해놓고 그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합니다. 이런 수요조사를 2차, 3차 운영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개설할 과목을 결정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 개설하게 될 과목이 결정이 되면 학생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을 과목들을 고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개인별로 시간표를 작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 년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1학년 때 수강 신청했던 과목들을 듣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개인별 시간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능동적 학생 참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학생이 개설되는 과목으로 이동 수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과목이니까 내가 그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노력,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업과 함께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런 평가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평가에서는 이제 일제고사가 아니라 현재는 이제 과정중심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에서 강의식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발표 수업 또는 토의 토론 또는 실험 실습과 같은 이 수업들을 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역량들을 개발해 나가는지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생활기록부에다가 기재하는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때의 평가는 고교학점제는 성취평가입니다. 성취평가. 학생이 이제 수업만 듣고 이제 시험 다 보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기준, 뭐 예를 들어서 50점이면 50점, 40점이면 40점 그 기준에 학생이 충족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한다라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학생이 이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수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과목 이수 기준 통과를 확인하게 된다. 학업 성취율 40% 미만 또는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인 학생은 당연히 미이수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미이수 학생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학 기간을 통해서 이 미이수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이수하고 이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게 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 미이수
확인을 해서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렇게 취득한 학점이 누적 학점에 1, 2, 3학년 동안 다 확인을 해서 누적 학점에 도달하게 된 경우 이제 학생이 졸업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학생도 그렇고, 이제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 학교에서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어떤 과목이 학교에서 개설되고 내가 2학년, 3학년 때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교육과정 편제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표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천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이 편제표는 이제 학년, 학기별로 학생들이 듣는 과목과 이 과목을 일주일에 몇 시간 듣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교육과정 편제인데요. 한번 어떻게 읽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과정 편제를 읽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학년과 학기를 확인해야 된다. 쉽게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때 어떤 과목을 듣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1학년 1학기 때 지금 이렇게 네모칸을 쳐놓고 보니까 4, 그 다음에 3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적혀있는 과목들은 1학년 1학기 때 개설되는 과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왼쪽에 지금 써있는 것처럼 학교 지정 과목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듣도록 지정해 놓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들은 학생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듣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써있는 과목을 보니까 옆에 보니까 숫자가 4 써있고 이 과목이 국어이다. 그럼 1학년 1학기 때 국어 수업을 듣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 4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일주일 수업량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일주일 월화수목금 1교시부터 7교시 그래서 따지고 보면 거의 한 34시간 정도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국어가 4시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국어도 4시간 1학년 1학기 때 국어 4시간 수학 4시간 그 다음에 영어도 4시간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교 지정 과목은 이렇게 학년과 학기 그 다음에 그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 편제에서 읽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학생 선택 과목입니다. 이제 왼쪽 보시면은 학생 선택 과목이라고 지금 글자가 쓰여져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학년과 학기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학년 때는 학교 지정 과목이라 그랬죠? 대부분 이제 학교 지정 과목인데 2학년, 3학년 때는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2학년 1학기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지 봅시다. 2학년 1학기 지금 학기에다가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이때 듣는 과목 지금 보실게요. 네모칸 쳐져 있는 거 보실게요. 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 중에서 윤리와 사상부터 지구과학까지 이 과목들을 학생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이 과목들을 선택군이라고 불러요. 선택군. 근데 또 써있는 거 보니까 숫자 5 써있는 부분 보실게요. 학기당 택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학년 1학기 때는 이 여러 개의 과목 중에 2개만 선택할 수 있구나. 2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2학년 1학기 때 예를 들어서 윤리와 사상과 경제를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2학년 1학기 때 윤리와 경제 이 2과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윤리와 경제에 지금 옆에 숫자가 몇이라고 써 있느냐? 편성 단위가 4라고 적혀 있습니다. 4. 그럼 일주일 동안 윤리와 사상 4시간 수업을 듣는다는 거고 경제도 4시간을 듣는구나. 그래서 도합 그래서 더해서 8시간 동안 이런 사회탐구 과목을 이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는 어떤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을까요? 2학년 2학기 때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우리가 1학년 때 윤리와 사상, 경제를 선택을 해서 수강을 했잖아요. 2학기 때는 윤리와 사상,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과 한국지리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2학기 때는 생명과학, 그 다음에 한국지리 이런 과목을 이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 과목만 4과목을 다 이수할 수도 있고 과학 과목만 4과목을 다 이수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과학 과목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과정 중에 이제 사회 과목을 총 이수해야 될 기본 개수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을 이수해야 될 기본 개수가 있는데 요거는 각 학교에서 이제 안내 받아서 졸업 이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적으로는 이렇게 선택군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택군에 어떤 교과가 있고 학기별로 이런 과목을 지금 2개씩 선택한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학년제로 운영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학기당 택 2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이거를 학년 택 2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제가 윤리와 사상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학년당 택이라고 했을 때는 윤리와 사상을 한번 선택하면 이 학년 내내 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년 내내 듣는다. 근데 학기당 택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한 학기 만에 이 과목의 이수를 끝낸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편제해서 읽으시면서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동안 듣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편제표를 보면서 다양한 과목들이 있고 개설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서 모든 과목이 다 개설되지는 않습니다. 개설되는 과목이 있고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에 갔는데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으면은 그 과목을 안 듣고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요. 공동교육과정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근처에 있는 학교 2개가 연합을 합니다.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그럼 이 고등학교끼리 연합을 해서 B 고등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은 A 고등학교에서 개설을 해요. 그러면은 이 B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A 학교로 가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 수업을 함께 듣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수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공동교육과정 중에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연계 교육과정입니다. 학교연합 같은 경우는 2개의 학교가 연합을 해서 이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했다면은 지역연계 교육과정은 지금 논산 계룡 교육지원청처럼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수합을 해요. 그러면서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에다가 이제 A 고등학교는 이 과목을 개설해주고 B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과목을 개설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그 학교에서 이제 그 과목들을 개설을 하고 학생들은 이제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는 것도 거점 학교라고 나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교로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학교연합과의 차이점은 누가 주관을 하느냐. 학교연합은 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과정도 운영이 되는데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사실 이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온라인 교실 환경으로 지금 적어놨는데요. 오프라인 운영이 어려운 교과 또는 지역연계 학교연합을 통해서 주변 학교에서 개설해서 운영되기 어려운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교육과정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학연계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네, 대학연계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대학, 그 다음에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서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들, 즉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개설되는 과목 중에 내 진로 학업과 내 진로와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 있는 과목들 신청을 해서 학생들이 이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진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도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단원이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 고입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학습관리, 독서활동 이 2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학습관리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배우는 내용들 당연히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내용 폭도 더 심화되기도 하고 더 어려운 내용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리를 따져보면은 이 과정들이 조금씩 비슷해요. 쉽게 중학교 때는 달의 모양 변화
라고 이렇게 배웠으면 고등학교 때는 그거를 달의 위상 변화라고 하면서 용어가 달라지고 관련된 개념을 좀 더 심화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심화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 그래서 지금 사상 누각이 되지 않도록 복습해야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게 되면은 그 성은 금방 무너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어려운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고 습득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기초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쌓아가고 그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더 위에 이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학습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독서 활동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강요하는 부분이 독서 활동이에요. 이렇게 적어놨죠? 모든 공부의 기초이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요. 첫 번째로 모의고사 볼 때가 있어요.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이제 정해진 시간 국어 모의고사 수능 같은 경우는 100분 시간 동안 50문제 풀게 됩니다. 근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지문을 읽어야 돼요. A4용지 한 장, 두 장 분량에 속하는 이제 그런 지문을 읽게 되는데 이런 지문을 읽으면서 빨리 읽는 거, 어차피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읽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즉 독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독서 활동이 기본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독서 활동을 함으로써 생각하는 힘,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글쓰기 능력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이 기초 배경 지식이 돼서 다른 교과들 수업을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도 독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학습 관리, 독서 활동 이 두 가지를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기 전에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진로 탐색, 진로 설계를 이제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2학년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과목들을 선택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기 위해서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적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진로 학과로 나아갈 것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과 같이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내가 정리를 해놓고 진학을 한다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함께 운영하는 데 수월하겠죠. 그래서 진로 체험 활동과 진로 교육, 상담 활동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진로 체험 활동에는 독서 활동 연계라고 적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서 활동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서전 같은 경우도 그 어떤 한 특정 인물이 그런 업적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것이 이제 학생들에게는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독서 활동도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잖아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 흥미있는 분야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텐데 그것과 연계해서 조금 더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갖추어지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교육과 상담활동인데요. 이제 충남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이것도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여기든지 아니면 커리어넷, 워크넷 이런 이제 진로와 관련된 홈페이지들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거나 또는 진로 심리검사, 상담, 진로 정보를 탐색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가닥, 지금은 문이과의 개념이 없지만 이제 자연 계열 또는 인문 사회 계열 어느 분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만 해 놓는다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함께 하면서 진로 탐색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진로 탐색과 이 진로 설계에 대한 부분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커다란 한 3가지 질문 정도를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많이 학생들이 하곤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범위 내.
그래서 뭐 일반 선택 과목이라든지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그렇게 과목들을 지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과목 안에서는 선택을 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서 개설될 수도 있고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고, 즉 개설 과목이 어느 정도 상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설 학교에서 되도록이면 다 개설하려고 하지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또는 뭐 대학 연계, 학교 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과목들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원하는 과목들을 모두 다 신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진로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진로 학업 설계 프로그램 또는 이제 진로 상담 또는 이런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선생님과의 상담,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도 있고요. 체험 활동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 학과를 가겠다 이런 부분을 당장에 결정을 하진 않더라도 큰 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열, 공학계열 또는 인문사회계열 이런 계열적인 부분들을 먼저 결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조금 범용적인 과목들, 뭐 사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 자연 이런 쪽은 물리학이라든지 생명과학, 화학 이런 과목들이 기초적인 과목들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는 거. 인문사회계열, 뭐 이제 일반 사회 또는 정치와 법 이런 과목들이 이제 이 범용적인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하고 이 관심 분야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과목들을 선택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어나간다면은 과목 결정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제 학생이 자연계열 진학을 희망을 해서 2학년 1학기 때 자연계열 과목들 뭐 예를 들어서 물리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수강을 했어요. 근데 2학년 1학기를 해보니까 이 과목들이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자연계열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인문계열 과목들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래도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당연히 바뀔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별로 이렇게 다르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에 이제 문과, 이과처럼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 인문 계열 과목을 이수하면 돼요. 그러더라도 대학을 진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이 내가 그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은 과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맞게 과목을 수강하는 기간 동안에는 수업도 열심히 듣고 이제 뭐 탐구 활동이라든지 또는 발표 활동이라든지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활동들 또는 학교 생활들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내 개발, 역량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그렇게 표현이 된다면은 이제 대학 진학하는데 물론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 다양한 역량을 함양한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만 한다면 이제 대학은 충분히 진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교 학점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특히 뭐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조금 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 중에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링크 달아놓은 것처럼 이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탑재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제 과목 선택과 관련된 부분 또는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부분들 궁금한 부분 그렇게 해소해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중학교 3학년을 위한 알기 쉬운 고교 학점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